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보험 관련 뉴스 한 10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얘기부터 해서요. 보험사 내부 사정, 또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좀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복잡한 보험 시장, 그 최신 흐름을 좀 쉽고 명쾌하게 따라잡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이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변화도 빠르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오늘 이 뉴스들 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 좀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소비자 관점에서요. 네,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 지갑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자동차 사고 나고 한방병원 입원하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최근 4년 동안에요.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병원 상급병실, 그러니까 1인실에서 3인실, 여기에 지급된 돈이 무려 3배 넘게 늘었답니다. 작년에만 299억 원이나 됐대요. 네. 이게 단순히 한방 치료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일부 한방병원들의 어떤 꼼수랄까요? 이게 좀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꼼수요? 네. 원래는 일반 병실이 꽉 차야 그래야 이제 더 비싼 상급 병실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죠. 일부 병원들이 아예 그 4인실 같은 일반 병실은 운영을 안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딱 있는 것처럼 꾸며놓는 거죠. 그냥 서류에만? 네, 그래 놓고 이제 환자를 1인실이나 3인실에 입원시켜서 보험금을 전부 타낸 겁니다. 일반 병실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서 그 비싼 병실료를 다 받아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 돈이 결국 전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높인다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경미한 사고에도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그런 과잉진료 문제하고도 연결되고요. 당장은 내일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엔 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반 병실 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이런 편법 운영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내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다음 소식도 돈 문제랑 관련이 깊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전에 이게 정말 파당한 건지 사고 원인은 뭔지 이렇게 조사하는 데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조사비. 이른바 지급 손해조사비 이게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상위 5개 손해보험사만 봐도요. 1년 만에 516억 원이나 늘어서 올해 1분기에만 8,418억 원을 썼다고 해요. 특히 메리츠 화재는 12%나 증가했고요. 와, 12%요? 이 조사 비용이 이렇게 급증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좀 겹쳐 있어요. 우선 보험 사기 적발되는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네, 2020년에는 한 9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조 1천억 원을 훌쩍 넘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와, 여기에 또 실손보험 청구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같은 기간에 58%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자체도 좀 늘었고요. 그렇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기도 막고 보험금 누수 줄이려면 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비용 증가가 결국 돌고 돌아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조사가 예전보다 더 꼼꼼해진다거나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 이게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량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보험 사기 방지는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막 지연되거나 너무 까다로워지지 않도록 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험금 받기가 조금 더 깐깐해질 수 있다는 점, 이거 염두에 둬야겠군요. 이번에는요, 한때 큰 기대를 모았던 보험 상품 소식입니다.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아시죠? 네네. 이걸 보장해준다는 삼성화재 보험 상품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게 예상외로 인기가 좀 시들하다고 합니다. 곧 이 상품의 독점 판매 기간,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권도 끝난다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품 내놓는 걸 좀 주저하고 있다네요. 네, 맞아요. 기대는 참 컸었는데 현실의 벽이 좀 높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게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조건이요? 네, 그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이게 30 이상이면서 동시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BMI 30에 다른 병까지? 네, 거기다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위고비를 처방받아야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조건이 진짜 까다롭네요. BMI 30 넘어야지, 다른 병도 있어야지, 병원도 지정돼 있지, 횟수 제한까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웬만한 사람은 받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퍼진 겁니다. 게다가 위고비 약값 자체가 워낙 비싸잖아요. 네,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으로 일부 지원받는 거 이거 매력을 크게 못 느끼는 소비자도 있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약 처방받으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또 실제 가입자가 적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 비만 치료보험 관심 있으셨다면 이런 보장 조건하고 현실적인 한계 이걸 꼭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하고 보험이 만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소식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DB손해보험이 손잡고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특별한 보험을 개발 중이래요. 바로 운전습관 연계보험, UBI라고 하죠? 네, UBI, Usage Based Insurance. 말 그대로 운전자의 실제 운전 습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아하. 공단이 가진 운행 기록 분석 기술하고 DB손해보험의 상품 개발 노하우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과속이나 급가속, 급감속 같은 위험한 운전 습관이 적은 운전자, 뭐 이른바 착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오, 운전을 안전하게 하면 보험료가 싸진다. 아주 직관적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안전운전에 대해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는 점이에요. 네. 그럼 사고를 예방하려는 동기부여도 되고 운전자는 또 실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죠. 특히 화물차는 사고 나면 피해가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험이 활성화되면 도로 전체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종으로 이런 데이터 기반 보험 상승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 안전운전하시는 화물차 기사님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준 회사 소식입니다. 삼성생명이요, 올해 2분기에 민원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그래요? 네, 보험 계약 10만 건당 5.17건으로 작년보다 6% 넘게 감소했고요. 생명보험, 그 대형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줄었다고 하네요. 네, 이건 좀 주목할 만한 성과인데요. 보험 상품이라는 게 내용도 복잡하고 또 가입자랑 회사 간의 정보 차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삼성생명의 경우 고객 중심으로 업무 방식을 좀 바꾸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평균 1.2일 만에 처리하는 빠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효과를 본 걸로 분석됩니다. 와, 평균 1.2일이요? 진짜 빠르네요. 네, 고객 불만을 그냥 유형별로 분석해서 단순히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보험 선택할 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상품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는지 이 고객 서비스 품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이런 민원 감소 지표는 회사의 고객 만족도나 분쟁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 선택할 때 한번 눈여겨볼 지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험 판매 최전선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명보험협회에서 골든 펠로우라는 이름으로 우수 보험 설계사 1000명을 새로 선정했답니다. 아, 골든 펠로우. 네, 이분들 평균 경력이 24.5년, 연봉은 약 2억 5천만 원, 계약 유지율은 97%가 넘는다고 해요. 와,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실적만 좋은 게 아니고요. 최소 5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을 유지한 분들 중에서 또 근속기간, 계약 유지율, 불안전 판매는 없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제도입니다. 아, 명예의 전당? 네, 그만큼 전문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검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약 유지율이 97% 이상이라는 거,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고객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계약을 쭉 유지한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가면서 노후 준비나 건강 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보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복잡한 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한테 딱 맞는 설계를 받으려면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죠. 이 골든펠로우 인증은 소비자들이 그런 설계사를 찾는데 좋은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믿을 만한 설계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보험사의 경영환경 변화를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보험사들이 이익을 꽤 많이 냈는데도 주주들한테 배당금 주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아, 배당이요? 네,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 때문에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쌓아야 한대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3조 원 넘게 늘어서 총 4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야, 40조. 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쉽게 말하면요. 보험 가입자들이 갑자기 막 대규모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 여기에 대비해서 보험사가 미리 돌려줄 돈을 충분히 쌓아두라는 제도입니다. 아, 만약을 대비해서. 네, 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자 이런 좋은 취지죠. 그런데 이게 보험 계약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쌓아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번 돌,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이 준비금을 빼고 나면 주주한테 배당으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익은 났는데 미래 위험에 대비하느라 당장 쓸 돈은 부족해졌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현대해상은 작년에 1조 원 넘는 이익을 내고도 23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못했고요. 한화생명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3년 만에요? 네. 보험사들은 이미 그 지급 여력 비율, RBC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준비금은 좀 이중 규제 아니냐 이러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 보험사의 장기적인 재무 상태나 경영 전략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회계제도의 변화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크네요. 다음은 보험사들의 투자 성적표 이야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처음으로 생명보험사들을 앞질렀다는 소식인데요. 아, 손보사가 생보사를요? 네. 손해보험사들의 투자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6%나 늘어서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반면에 생명보험사들은 0.4%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좀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손해보험사들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올랐고요. 평가 이익이 늘어난 거죠. 아, 채권 가격? 네,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활용했던 파생 상품에서도 이익을 봤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화재가 분당 4억 팔면서 생긴 큰 차익도 한몫했고요. 금리, 환율, 부동산 내각 이익까지 여러 요인이 겹쳤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요인들의 혜택을 좀 덜 받으면서 투자 성과가 부진했던 거죠. 이것 역시 보험업계의 경영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물론 보험사의 투자 수익률이 당장 내 보험료나 보험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 개발이나 가격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업계 판도 변화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군요. 이번에는 보험사의 내부 시스템 정비에 관한 소식입니다. 삼성 SDS가 삼성생명의 핵심 업무 시스템, 우리가 흔히 ERP라고 부르죠. 네, ERP. 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시스템 장애를 겪은 후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2017년에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구축했던 시스템인데 작년에 전산마비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교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와, 1조 원이나 들였는데. 네,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보안을 강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운영에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안정성을 위한 큰 결단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히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전산 장애를 예방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등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내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내부 변화도 결국 서비스 품질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투자라니 다행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보험업계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뉴스입니다. 아, 어떤 내용이죠?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가 HS 효성그룹 부회장 관련 의혹을 보도했는데 다수의 주요 언론사들이 이 보도를 좀 외면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에요. 해당 부회장의 선행을 칭찬하는 기사를 무려 70건 이상 쏟아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 네, 이런 패턴 과거 다른 대기업 사례에서도 종종 관찰되었던 모습이죠. 그런가요? 네, 기업의 불리한 내용은 좀 축소하거나 외면하고 대신에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는 배경에는 언론사랑 기업 간의 광고 계약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요.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처럼 정보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더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일수록 소비자는 언론이나 전문가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보 자체가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서 필터링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뉴스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든 그 출처와 배경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경로로 교차 확인하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가지 뉴스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료부터 보험사 내부 시스템, 그리고 정보 환경 문제까지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확실히 보험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그 과정입니다. 아, 그렇죠. 이 뉴스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가진 보험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보험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는 분별력이라는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분별력이라는 보험. 네, 항상 좀 깨어있는 눈으로 정보를 대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